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기념을 하는 날이고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정부 수립이 된 8월 15일이 3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정확하게 8월 15일 일치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두고 건국절 논쟁이 근래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건국절 논쟁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 못지않게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 광복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해방 이후의 전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일제 치하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라고 하지만요. 첫째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이다, 광복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을 혹독하게 식민 통치를 했던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는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하던 일제는 이 땅에서 8월 15일 날 떠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일제가 35년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이 땅에서 통치권을 포기한 날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고요. 1945년 9월 9일 날 이제 미군이 이 한반도 38선 이남에 진주를 하고 1945년 9월 10일 날 미 군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정확하게 한 5, 6일 정도 되겠죠. 해방은 되었다고는 하지만 25일간 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팩트죠. 그리고 그 사이에 25일 하면은 요즘같이 안정된 시기에서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격변의 현대사에서는 2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과 1945년 9월 10일 사이에 해외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의 핵심과 같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임시정부 역시도 그 해방 직후에 우리 한반도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임시정부도 시도를 했고요. 임시정부와 함께했던 광복군 역시도 이 땅에 해방 직후에 이 땅에 돌아오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죠. 공산화되기 전에 국민당 정부의 후원하에 경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에 날아왔는데,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는데 당시에 아직도 이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한반도에 상륙하지도 못하고 착륙하지도 못하고 허공을 맴돌다가 돌아간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차는 착륙을 하기는 했는데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에 의해서 우리의 상해 임정과 임정 선발대가 체포되었다가,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죠. 그죠?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서 다시 타고 왔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죠. 해방은 되었지만 항복했던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또다시 체포되고 감금되었다가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분단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945년 2월 달에 연합국의 주요 요인들 세 거두가 얄타에서 모여서 얄타 회담을 하면서 미소 간에 협의를 한 부분이 있죠. 38선을 긋고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한다 하는 그런 두 미소 간의 협약이 있었는데요. 그 협약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미군이 아니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련군이 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소련군에 의한 북한 지역의 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8월 8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1차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945년 8월 9일에 소련 측이 이전에 일본과 맺었던 소일 중립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미국 본토와 한반도와의 거리는 굉장히 멀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한반도와 소련 연해주는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대일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방되기 전이죠. 동시에 8월 9일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 지역에 진주를 시작했고요. 여러 사료를 보면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할 그 시점에는 이미 한반도 북부 지방을 소련군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으로 생각을 하고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통탄에 맞지 않는 남북 분단의 시작은 1945년 8월 15일 이후가 아니고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인천에 45년 8월 8일 날 인천에 상륙을 하고 8월 9일 날 서울에 진입을 하고 9월 9일 날 서울에 진주를 하기 시작하고 9월 10일 날 미 군정청 포고령을 처음 발할 그 시점에 이미 소련의 북조선 진주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일부 소련군의 병력은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38선 이북까지 일부 지역을 점령을 했다가 미군이 진주를 하면서 38선 이북으로 다시 후퇴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과 1945년 9월 10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파란만장한 이야기, 해방 직후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정세, 미소 초강대국과 그리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